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산업재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5만 건의 산업재해 관련 사고를 분석해서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해냈는데,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부상당한 경우가 29건, 그리고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건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위험 요인의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것을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오늘 새벽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서 최소 21명이 사망한 겁니다. 요새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누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이런 사고를 키우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사고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웰메이드가지요.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참 슬픈 날입니다. 네. 이게 계속 이런데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말입니다. 헤드카피는 뭡니까? 네, 이게 난세인데요. 정말 어제도 이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 소식으로 시작했는데요. 예.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시흥시화공단에서 이 폭발물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행히 이제 사망자는 없다 그랬는데, 지난 밤 사이에 전남 장성에서 효사랑 요양병원 정말 치매와 중풍을 앓고 계신 어르신 21분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오늘 헤드카피는 SOS입니다. 예, SOS. 네. 진짜 우리 사회 전체가 SOS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참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 말이에요. 예, 어제 제가 예. 퇴근길에 택시를 탔는데요. 예. 기사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에 씌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또 끔찍한 사고가 벌어져서 정말 이게 뭐 구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심경이 되는데요. 정말 그 이 효사랑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70여 명 환자분이 아예 그 요양 생활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밤사이에 간호사가 당직 간호사 한 분이었다고 하고요. 또 간호조무사 한 분은 이제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다가 함께 목숨을 이제 잃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프링클러 시설도 안 돼 있었다고 하고, 대부분 이게 화재 화상보다는 연계 질식된 분들이 많아서 또 제가 아침 속보를 보니까 일부 치매 환자분들은 병상에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회적 약자들, 세월호 참사 때도 어린 학생들 희생이 컸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이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 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 안전, 재난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은 일찍 껐다고 하는데 이게 네. 근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긴급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자책본부는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월호 실종자 16명에서 예. 더 이상 이제 구조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 팽목항 현장에 이제 있긴 합니다만 이제 선체 절단으로 들어가는 것에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제 어제 합의했다고 하니까 예. 다른 방식을 찾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인데 안전행정부가 지금 해체되는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고 맞습니다. 안전은 이제 신설 국가안전처 또 인사와 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가기로 했다가 예. 조직은 다시 행정자치부에 남고 인사 문제는 이제 옮겨져서 예. 인사혁신처라는 게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갑론을박을 겪으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금 더 확대된 형태의 그림으로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또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안전이 화두이고 현장 문제가 시급한데 또 이 정부 시스템에 빨리빨리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참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말고도 네, 교육사회 문화 그렇죠. 영역을 묶어가지고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한다는 건데 네. 그건 무슨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이게 계속 우리 사회에서 누적된 문제가 지금 맞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 뭐래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끊겨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효과를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라도 예. 발휘해야 될 텐데요. 교육부총리제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제도인데 지금 신설 부활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작년 초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이 칸막이 효과를 현상을 없애겠다. 그래서 결국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지금 경제부문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경제장관 회의를 이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임 총리 내정자 지금 네.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임명이 된다면 이 법치를 기반으로 해서 쇄신, 관피와 척결, 공직 개혁을 이제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비경제 부문들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데요. 예.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를 맡고 사회와 문화 영역을 묶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제 국가 개조, 엄밀하게는 정부 조직 개편인데 예. 전방위로 지금 이제 칼날이 메스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분적으로 예. 이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이 밥그릇 챙기기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는 전언들이 있어서 예.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어찌 보면은 이 공공부문 공무원 사회 내에 아주 처절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서의 책임질 사람들이 빨리 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그 네. 유병원이라는 사람 큰딸이 잡혔죠. 네, 이 섬나 씨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잡혔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아주 비싼 집에 묵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수배령이 내려지자 잠수를 탔다가 집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헤드카피로 적색 수배 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한 것인데요. 모레알 디자인 대표인데 계열사 예. 다판다로부터 매월 컨설팅 비용으로 8천만 원씩 받고 예. 48억 원을 수령해서 전체적으로는 8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프랑스 사법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재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인도되는 데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예. 체포는 참 다행인데 일가가 처음 체포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국내 송환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선거 얘기하기도 민망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이 정말 끊이지 않는 참사 소식 이거 빨리 끝내야겠죠.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이 부분 가슴에 와닿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죠. 고맙습니다.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서는
기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길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서 시화공단, 그리고 오늘은 정남 장성의 병원, 이것이 지금 요양병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5년 동안 소방관 출신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이신 우성천 교수 정말 급하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성천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요, 일단 정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난 그 부분부터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 소방대원들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큰 불을 완전히 잡은 거는 불이 난 이후 30분 이전에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한 것은 1시간 이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명피해의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많은데 특히 병원 같은 데는 뭐 이제 연소가 될 수 있는 뭐 침대라든가 뭐 가구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그 불이 나면은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연기 중에는 보통 공기 중에는 한 21%의 산소가 있는데 네. 연기가 나면 연기에 의해서 그 산소가 잠식이 되는 거죠. 예. 산소가 잠식돼서 한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전부 질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와 그냥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나요? 똑같은가요? 예. 연기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연기가 발생하면 그 연기 속에서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잠식이 돼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산소가 아주 적어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 25년 동안 이제 소방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병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의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침대 아까 그 가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의 유독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지금 소방법상에 있습니까? 소방법상 가연물들을 방염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방염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이 나도 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것을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커튼도 있을 수 있고 간이 칸막이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방염 처리를 하게 되면은 불꽃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금 돈이 많이 드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쉽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법적으로는 방염 처리를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권장사항으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불이 난 바로 이 병원도 방염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뭐냐면 30분 이내에 불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결국은 일단 소방법상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방염 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누워 계시다가 이게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거는 사실 그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혹은 거기 상주 인력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침대, 그때 그 시간이 보았을 때는 뭐 0시 정도면은 한참 주무실 시간인데. 예. 주무시다가 연기가 들어왔을 때 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냥, 몽롱해지다가 그냥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연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숨을 쉬어야 되겠고. 네. 어떻게 거동은 불편하고 또 노인네들이고 이래서 그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지 않았나. 또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데 이 간호사들도 물론 빨리들 돌아다니면서 깨워야 되는데 깨워도 그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이게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고양 고속버스 터미널 화재 7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시화공단에서 화재도 있었고 오늘 화재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방화 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됐더라면 실제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병원 화재 같은 경우에도 방화 셔터가 만약에 작동을 했더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거보다도 우선, 병원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소방시설 그러면 흔히 이제 소화기, 소화전 같은 것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밤중에 전부 다 환자들만 계시고, 간호사 한 명밖에 없는데,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취약한 곳에는 소화기나 소화전보다는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연결 살수 설비라든가 물 분무 소화 설비라든가 이런 자동 소화 설비들이 돼서 예.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이 저절로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자동 소화 설비가 앞으로 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 교수님 생각으로는 두 가지네요. 방염 처리가 안 된 가구가 병원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자동으로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장치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그 자동 소화 설비는 왜 안 되느냐면 소방시설은 지금 기존 단위 면적당 소방시설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 크기에 따라서. 예. 근데 그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이 몇 평이다, 몇 평방미터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노인들이 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데는 전부 다 소방시설을 좀, 자동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전남 장성의 병원 화재 사건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소방법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방염 처리 같은 거. 두 번째는 진짜 이 방화 셔터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이게 상당히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병원 전체 이 도처의 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소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요. 네? 그 소방서에서는 시키면 되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많겠죠. 예. 네. 아니 이게 지금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 아니겠어요? 예, 지금 예. 목숨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강요할 거는 강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네, 네. 자, 제가 좀 더 여쭤볼 것이 만약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산소가 줄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말고 몸을 낮춰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연기가 발생하면 연기는 공기 중에서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예. 금방 위로 상승하죠.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데 얼마큼 빠르냐면 보통 한 3m에서 5m 정도 초당 쫙 올라가는군요. 예, 금방 올라갑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예.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 같은데 예. 병원이라든가 요즘 다중이용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는 아마 소방법을 정말 강화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이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소방법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예? 소방관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인명이 사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소방 당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 점검도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요. 예. 소방시설 검사를 그 자리에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예. 너무 소방서 때문에 힘들다. 자꾸 이게 소방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인 업체에다가 또 이제 안전 점검을 또 맡겼어요. 그럼 소방 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네네.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 기업체 소방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는 지금 점검 업체가 있어요. 개인 점검 업체가 돈을 받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은 이제 업체가 주는 거죠. 네네. 네. 점검 수수료죠. 점검 수수료를 내고 일반 점검 업체에서 점검을 위탁을 한 거죠. 이제 소방서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전문 업체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점검업체는 잘 하려고 하는데 점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설렁설렁 그냥 대충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역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25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하셨죠.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우성천 교수였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현재 광주시장으로 출마한 윤장현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기획 선택의 목소리. 예, YTN 라디오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방선거 후보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에서는 지금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윤장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강원태 후보와 이영석 후보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선거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연결합니다. 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장성 효사랑병원 그 화재 현장에 들렸다가 바로 지금 환자분들과 사망자들이 이송해 계시는 광주 보훈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의사 출신이시죠, 우리 윤 후보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사 출신으로서 지금 현장을 보고 환자를 봤을 때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도 77년도에 군의관 시절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었을 때 속보를 보고 현장으로 뛰어갔던 그 생각이 나면서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화재 현장은 아주 조그만 그쪽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유해가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건 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앞서 제가 소방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을 때 병원에 방염 시설이 제대로 된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장 그 의료 이전의 생존 생명의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번 기회에 병원을 비롯한 또는 그 숙박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방염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재정비가 국가 개조 차원의 한 일원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 후보로서 어떤 안전대책 갖고 계시죠? 시장 후보로서 갖는 안전대책은 가장 문제인 것은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 그리고 LNG 가스 석유 저장 시설 또 근처의 군부대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중요하겠고요. 예. 광주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불과 4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항상 그 지역에 대한 시민 감시 시스템 그리고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과 시민들의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시장 후보로서 인터뷰를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 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일단은 본인이 전략 공천이 됐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광주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신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 또 송영길 시장 인천의 안희정 지사 모두 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의 시장지사 하셨던 분들은 전부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광주가 사실은 그동안 4년에 현 시장 하셨던 분의 5번의 이렇게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지역이 부끄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새정치연합의 신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기대를 저에게 모아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전략공천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전략공천이라는 건 상대 후보가 상당히 셌을 때, 그랬을 때 정치력이라든지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는 것을 전략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지역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이다시피 한 지역인데, 전략공천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네, 많은 절차상의 과정 그리고 발표의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시민들이께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셨다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여러 모습으로 또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직접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략공천의 또 다른 형식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기존의 정치권 안에 진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매우 그 벽이 높습니다. 역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임명산 대통령께서도 그런 과정 중에서 새로운 인물 또 소외된 자 약자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킬 때 저희들 정당정책 안에 나와 있는 당원 당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저희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광주 거주 만 19세 이상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응답률 24.3%. 바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무소속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에는 강훈태 후보가 47.5%, 우리 윤장현 후보가 23.7%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새로운 사람, 개혁과 혁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을 전략 공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일반 시민들도 그 의도를 많이 잘 안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YTN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제 방식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께 진정성을 이렇게 호소하면은 선택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본인께서 느끼는 광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저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되고, 이런 그 두 분의 단일화 과정들도 가치나 철학이 꼭 비전이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분들께서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바닥 민심들은 많이 바꿔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윤 후보가 본인 소유의 병원 건물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예. 지하 1층 창고를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 등과의 사교 모임을 위한 프라이빗룸, 개인용 방으로 개조하셨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 용도 변경해서 14년 동안 사용했다는 아니, 내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이군요. 네. 행정기관에서 전혀 적법한 거고요. 제 병원 원장실은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원장 대기실일 거고요. 예. 그 공간은 저희들이 담소하고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이나 젊은이들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쇠가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내용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언론에 개방해서 예. 진실 여부를 제가 확인해 드릴 용의가 철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은 있되 그 방의 용도가 정치인 유력 인사 교류하는 곳이 전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젊은이들 시민사회 젊은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열쇠가 한쪽에 있습니다. 네. 방은 있지만 용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아닙니다. 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 자체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보도를 보고 예. 구청에 확인했습니다. 전혀 불법의 상황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불법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방은 있지만 그 용도는 왜곡돼서 전해졌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그 인권 운동가 활동가들은 그 지역을 광주 시민들의 그 뜻이 모아 있는 아주 소중한 벙커라 이런 식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와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윤 후보께서 전략공천 등 가장 중요한 이유 17대 0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꽂아야 된다. 뭘 꽂아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 사람 한 사람은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철수 대표의 사람이라기보다도요. 네. 처음에 기억하시다시피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할 때 네. 늘 새정치에 대한 뜻과 가치와 비전을 같이 공유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새정치를 끝까지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안철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안철수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파트너다. 근데요, 파트너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도 만일 윤 후보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낙선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곧바로 안철수 대표에게 타격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트너이기 때문에라도.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많은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공동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일부 언론 보도 따르면은,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 그래도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이용섭 후보였다. 만일 단일화가 됐을 때요? 지금 단일화가 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그런 후보를 상대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용섭 후보가 지향했던 정책이나 가치들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예. 또 저와 이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겹쳐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오히려 강훈태 후보께서 그간 4년에 대한 평가가 더욱 저하고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가질 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명하게 판단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예. 강훈태 후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한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 전략이라기보다도요. 가령 지금 이제 관피와 이 관료 시대, 오늘 또 이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 시대 상황에서의 지방자치 20년은 충분히 맛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곁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시민을 말씀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첫 시민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 시민시장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광주 갔을 때는 일부 시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더구나 특정 방송국에까지 진입을 했고 또 괜히 계란을 던진달지 차량에 올라탄달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미 기소돼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특정 캠프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동선을 따라서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캠프라면 누구 캠프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수사에서 밝혀질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 광주 지역구로 두신 의원분들 5명이 그 지지선언하고 해서 당이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번 선거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부정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가운데 후보님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서 2010년 전공 교체를 바라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5분의 의원뿐만 아니라 박주선 의원 그리고 지역에 많은 인연이 있는 중진 의원들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함께하고, 그러니까 지금 5분의 국회의원들의 과거에 있어서 이 지지선언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4년 동안 현 시장님과 여러 가지 당정 협조 과정 또 시민들의 평가 또 광주에 대한 그런 비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선거 캠프에 오셔서 각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선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아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